반갑습니다. 마땅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오피스텔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피스텔은 참 계륵가 같습니다. 뭔가 안 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취득세 중과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또 오피스텔 고르는 기준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오피스텔은 송파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장지역에 있는 송파 파크아비오. 오피스텔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파크아비오 다 한 번씩 가보셨을 텐데요. 서울에 몇 안 되는 대단지 아파텔이라고 보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긴 합니다. 50제곱미터 정도 되는 물건이에요. 지금 감정가는 4억 9,700만 원에서 3억 9,700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고요. 50제곱미터라서 방 2개에 뭐 부엌하고 거실이 조금 나오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위치가 참 좋아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봤을 때는 근저당이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계십니다. 근데 후순위인데 보증금이 조금 커요. 보증금이 2억 정도 됩니다. 자,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데 아마 초역세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 연결 시설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입찰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분 등기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작성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특별법에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매각일까지 같은 법에 보증을 제공하고 같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누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신고인으로 본다. 차순위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랑 비슷한 유형을 가질 걸로 보여요. 모습이. 자, 우리가 공유자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하실 분 있습니까? 라고 손을 들면 우선 매수하는 것처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때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 매수권 행사하실 분 있습니까? 라고 손을 들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제공을 하고 임차인이 낙찰받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받은 그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뭐 정황이 이렇게 속이거나 그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세 사고를 당하신 거죠. 이게 막 속이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임차인이 있는데 후순위인데 보증금을 많이 잃으니까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줬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입찰을 해도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는 계속 경매로 나오는 지역이 3,000세대가 넘습니다. 3,636세대의 8호선 장지역 역세권이고요. 뒤에 이제 송파 파크아비오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고 앞에 3,000세대 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되게 빡빡합니다. 되게 빡빡한 오피스텔이 쫙 있고요. 위치가 워낙에 좋아요. 여기 동부지방법원 바로 옆에 있고 여기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또 문정동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출근하기도 좋고 교통호재도 많습니다. 파크아비오 오피스텔 전용 면적 이게 이제 공급이에요. 분양 면적 29평 보면은 미미하게나마 오르는 거고 또 팔리는 오피스텔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이 잘 안 팔리는데 파크아비오는 팔리는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형이 워낙 갈려 있어서 평형별로 거래 빈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는 팔면 팔리는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매물을 보시면은 50제곱미터가 전세 안고 4억 8천만 원이 있고 지금 전세 안고는 매물 중에서 가장 금액이 낮으니까 호가는 5억대 이상이고 5억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4억 8천에서 5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었어요. 이게 주택 제한 그 다음에 막 붐이 일었을 때 거의 뭐 7억까지도 찍었었습니다. 7억 뭐 6억에 이렇게 사신 분도 좀 많고요.
지금 여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가격이요. 지금 시세가 5억이라고 했을 때 4억 8천에서 5억인데 경매로 얼마나 낙찰될 것인가. 많이 싸게는 낙찰이 힘들 것 같아요. 물리적인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거, 거래도 잘 된다. 뭐 한 4억 이렇게는 낙찰이 안 되실 것 같고요. 4억대 초반이나 중후반, 뭐 중반 정도에 낙찰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4억 5천 정도에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4억 5천 정도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4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 1순위 근저당이 지금 청구액이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연체 이자가. 그래서 3억 5천 정도를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으면 우리가 4억 5천에 입찰을 했을 때 임차인이 1억 정도를 배당을 받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을 못 받으니까 임차인이 이제 우선 매수 그냥 해서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되기는 힘들어 보여요. 이거를 5억에 낙찰 받았을 때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제일 그 베스트는 뭐냐면은 5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수협 근저당 다 갚고 내 보증금을 다 해서 내가 5억 5천에 산 걸로 해서 5억 5천에 올랐을 때 매도를 하시면은 이제 비과세 5억 5천에 사서 5억 5천 한 거니까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채권 상계 신청을 하면은 내 전세 보증금 2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3억 5천에 대해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5억 5천에 사면은 내 전세 보증금을 제일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5억 5천에 하면 비싸게 사는 건데 내가 5억 5천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돈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채권 상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그 전세 이런 식으로 자기 집이 전세로 넘어간 임차인이 있었을 때 제가 채권 상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으시면 제가 영상을 또 한번 제작을 해보는데, 우리는 이제 전세 사기당한 임차인보다는 투자자 포지션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다. 위치를 보면은요, 저는 이제 문정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도 아파트랑 좀 비슷해요. 서울 역세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 평당가가 높은 지역이 인기 있다. 그런 지역이 어디냐? 영등포, 뭐 성수동, 문정동 이렇게 있고, 뭐 강동구에도 있고, 가산동 이렇게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여기 보시면은 장지역이 지금도 좋은데 장지역이 위로 올라갔을 때 좀 잠실하고 연결이 돼서 구로로 가고 밑으로는 성남으로 가요. 그래서 약간 강남으로는 안 가고 잠실로 가서 이렇게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노선인데, 여기 이제 파크아비오 오피스텔 요쪽에도 원룸 오피스텔 막 이런 게 많거든요. 이쪽에 위례 신사선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위례잖아요. 위례에서 신문정역으로 해서 지나가는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우리가 지금 하는 장지역이 여기고요. 여기가 장지역이고 여기가 파크아비오인데, 이렇게 문정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락시장, 그 다음에 탄천역, 그리고 삼성, 보문사, 청담, 학동사거리, 을지병원, 신사역. 그래서 이게 이제 8호선이 이렇게 동쪽으로 강동으로 빠져서 조금 아쉬웠는데, 성남으로 해서 송파로 해가지고 잠실로 빠져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게 이제 강남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8호선을 타고 가면은 3호선, 9호선, 2호선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하겨울, 삼성 해서 어떤 일자리 노선으로 연결이 많이 돼요. 강남으로 들어가는 노선이라서 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호선도 연장됩니다.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장지역에서 복정, 남이래, 산성 해가지고 구성남을 지나서 모란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현재 모란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 모란에서 조금 더 가서 판교까지. 그래서 이 8호선 이쪽 라인이 헬리오시티 있는 라인이잖아요. 이쪽 가락시장 있는 이쪽 라인이 8호선
1호선이 조금 아쉬웠는데 되게 노선이 좋은 노선들이 일자리로 연결된 되게 좋은 노선들이 있어서 저 파크아비오부터 잠실 롯데타워에 있는 그쪽 라인이 교통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판교로 가면은 일자리로 강남으로 가고 잠실 그다음에 판교로 연결이 되니까 그 가운데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투룸 정도면 신혼부부 정도가 살만하고 1인 가구가 출퇴근하기 편한 위치라서 공실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고 월세도 되게 잘 나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가보다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취득세는 무조건 그냥 4.6%고 보유세는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주거용으로 하면 주거용으로 나오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분이랑 그 토지분이 따로따로 나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주거용으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상업용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주거용으로 신고하면은 재산세가 조금 낮아집니다. 조금 낮아지고요. 그 대신에 무조건 주택인 거고 업무용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양도세는 지금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고 청약으로 볼 때는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그 부동산협회 이런 데서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신축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종부세는 여기 보면은 주거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조건 내는 건데 업무용일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돼 있으면은 종부세에서 없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까 그 표는 제가 어디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없는 건 아니고요.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로 종부세는 공시가격 80억까지는 공제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80억을 공제를 받으려면은 자산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으셔야지 되는 거니까 이게 거의 이제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상가로 종부세를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빌딩 같은 거 갖고 있어야지 나오는 거고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가지고는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 제가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송파 파크아비 오피스텔 투룸이고 오피스텔 제가 원룸형 이런 건 좀 추천을 잘 안 드리는데 제가 좋아하는 지역의 오피스텔 투룸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되게 좋으시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크아비오 뒤로도 조그마한 오피스텔이 많이 있는데 월세를 받기가 참 좋은 오피스텔이니까 취득세 중과 때문에 투자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습니다. 이게 또 주택수에는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은 주택수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괜찮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